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매매 계약 시 계약금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금의 성격. 두 번째, 이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어지는지. 세 번째,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약금의 성격입니다. 정약금. 자, 정약금이라 하는 것은 약속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가 되는 게 정약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모두 다 이렇게 정약금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 해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해약금의 성격이라 하는 것은 해제를 약속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해제권을 보류한다는 것은 이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을 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걸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계약금만 그런 상태에서 야한 계약의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계약금을 가지고 이 해제권을 보류해 놓았기 때문이죠. 자, 매수인이 계약금을 이렇게 지급하죠, 그죠? 계약금을 지급하는데 보통 계약금은 10%를 지급합니다. 매매가가 10억이면 보통 계약금을 어떻습니까? 1억을 지급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 해약금이라 하는 것은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나 이 계약을 안 하겠어요 하려면은 매도인에게 지급했는 1억을 어떻습니까?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만약에 1억의 계약금을 받고 안 하겠다 하면은 1억 받은 1억만 돌려주는 게 아니고 2배의 금액인 2억을 돌려주고 이 계약을 안 하겠다 해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매수인이 계약금 1억을 지급하려고 계약서를 썼는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만을 이렇게 지급을 했다는 거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 이렇게 일부만 지급했을 때도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했어도 해약금은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5천만 원만 이렇게 지급했죠. 그죠? 그렇지만 계약서상에는 1억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매수인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어떻습니까? 5천만 원 이미 매도인에게 줬죠. 그죠? 그 금액에서 5천만 원을 더 얹어서 1억을 줘야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만 받았어도 해약금은 계약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계약금 5천만 원만 받은 상태죠. 그죠? 즉 일부만 어떻습니까? 받았어도 해약금은 계약금의 어떻습니까? 2배를 지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약금이 원래 1억인데 5천만 원만 받았죠. 그죠? 그러면은 이 매도인은 얼마를 돌려줘야 될까요? 계약을 해지하려면은 받은 5천만 원 하고 여기다가 1억 5천을 더해서 2억을 지급해야 어떻습니까? 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계약금의 성격은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거죠. 위약금은 계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금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이 위약금입니다. 자, 세 번째, 위약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위약금은 계약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안았을 때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어떤 성격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이 위약금, 즉 계약금이 이 위약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몰수를 위한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기책 사유에 의해서 이 계약이 해제되어졌을 때, 자, 원칙적으로는 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계약금을 반환하고 이 해제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시 설명드리면은, 자, 매도인이 10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금조로 얼마입니까? 1억을 지급했다는 거죠. 계약금조로 1억을 지급했습니다. 그죠? 1억을 지급했죠. 그죠? 자, 1억을 지급하고 그 후에 이제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렇게 계약금 1억만 지급했을 때는 언제든지 계약금 해제를 할 수가 있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자, 교부한 자는 매수인은 1억을 포기하고, 자, 매도인은 즉 계약금을 받은 자는 2배 2억을 주고 어떻습니까?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을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자, 중도금까지 지급되어졌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억을 주고 그 다음에 중도금 4억, 잔금 5억 이렇게 지급하기로 계약을 썼는데 이렇게 중도금까지 4억까지 어떻습니까? 매수인에게 어떻습니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지급한 상태에서 양 당사자들 누구든 간에 어떤 기책 사유로 이 계약이 어떻습니까? 해제되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계약이 해제되어졌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어떻느냐? 이 계약금 말고 어떻습니까? 금액이 지급되어졌을 때는 이 계약금 가지고는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려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4억을 지급했는데 이 매도인의 어떤 기책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이 계약금 가지고는 해제가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은 별도 이 해제의 기책 사유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매도인은 실제로 1억을 받았지만은 이 받은 1억을 어떻게 매수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돌려줘서 이렇게 원상 회복을 한 상태에서 이 매수인이 어떻게 한다? 이 매도인 때문에 어떻습니까? 계약이 해제되어지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매도인에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금을 안 돌려줄 때는 별도로 특약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양 당사자들 간의 어떤 기책 사유로 손해가 생겼을 때는 이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으로 하고 별도의 손해를 더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어떻습니까? 특약을 놓았을 때는 이 계약금이 어떤 위약금으로서 손해배상액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자, 매수인이 1억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금을 지급하고, 자, 중도금 4억까지 넘어간 상태에서 매수인이 어떤 기책 사유로,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건물 잔금을 5억을 못 치르게 됐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매수인이 이 계약을 못하겠다.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계약 자체는 어떻습니까? 계약 해제가 되어지죠. 그죠? 그럼 이 기책 사유가 매수인에게 있죠. 그죠? 그러면 매수인은 어떻습니까? 1억을 매도인에게 줬죠. 그죠? 그럼 매도인이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면 이 받은 1억을 다시 매수인에게 돌려주고, 자, 그러면 이제 계약금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진 그런 상태죠. 그죠? 그런 상태에서 매도인이 기책 사유가 있는 매수인에게 별도로 어떻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럼 1억은 원칙적으로 이 위약금의 개념에서는 반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반환 안 하고 이 계약금이 이런 위약금 손해배상액으로서 사용하려면은
기책 사유가 발생했을 때 1억은 손해배상액으로 한다 하는 어떻습니까? 그런 특약이 어떻습니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가계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약금은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금조로 어떻습니까? 임시로 먼저 걸어 놓는 것이 가계약금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매수인이 부동산에 어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죠? 방문을 할 때 부동산에서 추천하는 이 부동산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잡아 놓을 목적으로 먼저 어떻습니까? 계약금조로 걸어 놓는 것이 가계약금입니다. 자, 이렇게 보통 가계약금을 걸어 놨을 때 이 가계약금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동산에 가서 10억짜리 부동산을 사려고 합니다. 그죠? 사려고 할 때 본계약을 할 때 보통 어떻습니까? 10%인 1억을 어떻습니까? 계약금조로 걸어 놓죠. 그죠? 그런데 당장 매도인과 계약을 하기가 조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어떻습니까? 계약금조로 1억을 다 걸어 놓는 것이 아니라 잡아 놓을 생각으로 어떻습니까? 300만원을 이렇게 먼저 어떻습니까? 계약금조로 걸어 놓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금액을 보통 중개를 부동산에서 하기도 하고 부동산에서 이 금액을 받아서 매도인한테 주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부동산에서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나 매도인 양 당사자에게 문자를 보내죠. 그죠? 그러면 문자를 통해서 만약에 어떻습니까? 300만원이 지급되어지면은 요거는 계약을 하는 걸로 하고 요 300만원은 가계약금조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입금을 한다 하는 어떤 그런 문자를 보내죠. 그죠? 그럼 문자를 보내고 나서 이렇게 300만원이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입금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입금되어졌을 때 만약에 이 매수인이 이 본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졌을 때 이 3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가계약금은 계약의 모든 내용에 대한 상세한 합의는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매매의 목적물이 지정되어지고 매매 대금,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하겠다 하는 합의만 있었을 때는 이 계약은 성립되어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민법에서 계약은 꼭 이렇게 낙선계약으로서 당사자들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지 꼭 문서로서 계약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계약은 성립되어진 것으로 보고 이 가계약금은 어떻습니까?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매수인이 어떻습니까?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이 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이 300만원을 매도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계약의 당사자나 아니면 중개업자가 받았을 때도 역시 이 매매계약은 성립되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약 성립의 의사합치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이 가계약금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어지지 않았고 후에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고 피고 사이에 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어졌다. 자, 우리 대법원 판례는 잔금 지급 시기가 기재되어지지 않고 역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어떻습니까? 매매 목적물과 매매 대금이 정해져 있고 중도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은 것만으로도 어떻습니까? 이 계약이 성립되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서 보통 이렇게 가계약금을 걸어 놨을 때는 이 가계약금 자체는 돌려받을 수 없고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본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약금과
가계약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뵙도록 하겠습니다.